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이건 그냥 숫자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창업가의 꿈과 비전, 그리고 투자자의 기대와 자본이 만나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치열한 지점이죠. 오늘 이 복잡한 방정식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아마 창업을 해보셨거나 꿈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내 아이디어, 내 회사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이 막막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면 투자의 문턱을 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스타트업 가치 평가는요, 누구한테 평가받느냐가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VC와 은행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VC는 100배 수익을 낼 홈런 타자를 찾고 있고요. 은행은 절대 잃지 않을 안전한 대출처를 찾고 있죠. 이 목표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 이 4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교과서적인 이론부터 시작해서 VC들이 진짜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뭔지, 특히 요즘 핫한 사스 기업들의 핵심 숫자는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최종 정리까지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클래식한 교과서에 나오는 기업 가치 평가 방법들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랄까?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 예측과 같은 방식이고요. 이걸 절대가치 평가라고 불러요. 다른 하나는 옆집이랑 우리 집 시세 비교하듯이 비슷한 회사들을 둘러보는 이웃집 비교 분석과 방식. 이게 바로 상대가치 평가입니다. 이 절대가치 평가 핵심은 이거예요. 이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돈이 과연 오늘로 따지면 얼마일까? 이걸 계산해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현금 흐름 할인법 DCF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개념이에요. 은행 예금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돼요. 지금 내 통장에 있는 1억 원이랑 1년 뒤에 받을 1억 1천만 원. 만약 이자율이 10%라면 이 둘의 가치는 사실상 같은 거잖아요. DCF는 바로 이 원리를 회사 전체에 적용해서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전부 현재 가치로 바꿔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여기서 이 완벽해 보이는 모델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한테 5년, 10년 뒤에 얼마나 벌지를 예측하라는 건 이건 뭐 거의 소설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숫자는 객관적인 척하지만 평가하는 사람의 희망 회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직관적인 방법이 나온 거예요. 바로 상대가치 평가. 예를 들어 우리랑 비슷한 사업을 하는 상장사 A가 있는데 시장에서 영업이익의 10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럼 우리 회사 가치도 우리 영업이익 곱하기 10 정도로 추정해 보는 거죠. 훨씬 간단하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교과서는 잠시 덮어두고요. 이론은 이쯤하면 충분해요. 실제 투자 현장에서 VC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건 뭘까요?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그중에서도 매달 구독료를 받는 사스 기업들의 세계에서는요, 앞에서 말한 그런 복잡한 공식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그냥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사스 스타트업의 가치는 딱 하나, ARR, 즉 연간 반복 매출의 몇 배인가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도대체 그 몇 배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그 높은 배수를 받아내는 회사들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얼마나 로켓처럼 빠르게 성장하는가? 바로 매출 성장률이죠. 둘째, 얼마나 알차게 돈을 남기는가?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셋째, 얼마나 효율적으로 크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성장률과 이익률을 더해서 40%가 넘어야 하는 룰 오브 40예요. 무작정 돈만 태우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넷째, 기존 고객들이 얼마나 돈을 더 쓰는가. 순 달러 유지율이 100%가 넘는다는 건 고객 이탈은커녕 오히려 돈을 더 쓴다는 뜻이니까 우리 사업이 밑빠진 독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예요. 이 모든 지표들 중에서도 정말 창업가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딱 두 가지 숫자가 있어요.
바로 성장률과 이익률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첫 번째 동력.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바로 성장 속도입니다. VC들은요, 현재 매출이 10억인 회사보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5억이 된 회사에 훨씬 더 열광합니다. 왜냐고요? 미래에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니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냥 성장이라고 다 같은 성장이 아니에요. 연간 반복 매출이 100억이 안 되는 초기 단계라면 1년에 200%, 300%씩 크는 건 기본으로 기대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미 조 단위가 된 상장사들조차 상위권은 75% 이상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한테 성장은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은 바로 매출 총이익률, 우리가 흔히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요, 제품 하나를 더 파는데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힘을 보여주는 숫자예요. 이 비율이 높아야 이 회사는 규모가 커지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이익률 대체 몇 퍼센트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투자자들이 딱 기대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75%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원어치를 팔면 원가를 다 떼고도 75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가진 엄청난 파워죠. 이 차트가 모든 걸 보여주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최상위 기업들은요, 처음부터 75%가 넘는 압도적인 마진 구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돈 벌면 돼요 라는 말이 잘 안 통하는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잘 버는 구조라는 걸 증명해야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정보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창업가분들이 실제 투자 미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말이죠. 투자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딱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첫째, 숫자를 지배하라. 우리 회사의 ARR 성장률, 총이익률, 누가 툭 치면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완벽하게요. 둘째, 그들의 언어를 익혀라. DCF가 뭐고 멀티플이 뭔지 투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어야 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로 스토리를 써라. 이 모든 숫자들은 결국 우리 회사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를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기업 가치 평가라는 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숫자는 그 설득을 위한 가장 강력한 언어일 뿐이죠.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위대한 스토리를 숫자로 번역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고 계신가요?